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3월 초하룻 날입니다. 이른바 3.1절이라고 하죠. 일제 식민지로부터 다시 풀려난 빛을 찾은 광복절, 해방절이라고도 하는 날인데, 우리 오늘부터 얼만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외국어 공부하는 원리, 방법이라고 할까? 방법이 너무나 이제 좀 속보이고, 외국어를 왜 공부하는가? 공부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표를 일단 원문 성경을 영어로, 서구에서 영어로 가장 처음 번역한 사람 틴데일이 신약은 다 했는데 구약은 토라, 모세오경하고 그 누구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 요나. 그런 정도 한 다음에 밀고로 자기 동료의 고자질로 잡혀서 처참하게 화형당해서 강물의 재로 끝난 우리 이 틴데일. 1524년부터 해서 1536년, 그러니까 깔병보다 선배죠. 선배인데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집을 영어 쓰는 그 결에게 똑바로 하려고 했던 아주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그 틴데일 영어 성경을 성경 원문에서 미완성 지경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꼭 영어 하나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꼭 무슨 성경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배우려면 영어의 그 역사, 영어 문자사라든가 영어 인재, 어법사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강론의 음성학이건 의문론이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배달결례로서 한글주의자들 말고 식민지 4대 매국주의자들 말고 정말 이왕 이것을 좀 어느 만큼 좀 배우는데 똑바로 배워야 되거든요. 잘못된 선생한테 아무리 세계적인 실력자라고 해도 잘못된 사귐 가운데 언어든 무슨 공부든 기술이든 자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으로되 주의하셔야 돼. 특히 영적인 문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감히 성경을 무슨 재료 삼다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하나님 말씀 보기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발음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발음을 하려면 일단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알기 전에 귀가 잘 들리는가? 듣는 버릇이 좋은가? 아니, 이 말을 들을 때 내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처음 듣느냐? 조금 이런 소리 저런 방법에 좀 때가 묻어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아니, 왜 하필 영어를 하려고 하느냐? 어디다 써먹으려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스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괜히 딴 것도 골치 아픈데 이거 한다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걸 한다고 하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내가 누군지 주제 파악을 좀 하고, 내가 정말 사람다워야 되겠는데, 이 땅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한마디를 하고 한 글자를 쓰더라도, 이게 좀 보람차야 되지 않는가? 누구한테 영향을 입히겠다는 것 아니고 뭘 나타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다면, 신 앞에서 내가 그동안 참 입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까? 배달결례에서 말이지. 딴 나라 사람은 모르겠어요. 배달결례에서, 그럼 배달결례의 그 문사철이라고 할까? 문명사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곁들여서,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한 결의 그 모든
문명 전체가 꽉 응축돼 있어요.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다 C라고 하는가? C. 그러면 C면 이제 우리 소리는 이게 쌍시옷이라고 하는 뭐예요? 합자 병서입니까? 저건 병서로 써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 이렇게 S로 돼 있는 거. S는 이게 이제 시옷자가 좋겠죠? 발음할 때도 이것도 뭐 좀 사람 따라 제가 강한 시옷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구분하지. 아니 C가 이제 라틴 보면 C가 K랑 같은 식으로 발음한다고 하잖아요. 뭐 칸델라 그러면 카트. 근데 또 이게 나라에 따라서는 또 추르도 하고 또 어디는 크르도 하고 이게 뭐 이 C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예요. K는 라틴에서는 잘 안 써요. 그렇죠? 예, C가 이게 아주 요상해요. 이걸 한 번 더 돌리니까 S가 된 건데 아무튼 이런 이른바 알파베트라고 하는 원래는 그 헬란 말에 그 표에 처음에 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변형시켜서 영미 시대니까 영미주의를 뭐 알파베트라고 하죠. 알파베트. 우린 고추장, 된장, 혀로 편안하게 우리식 말하는 식으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소리의 원리랑 그 기능, 그 방법, 그것만 우리가 점점 습득하면 뭐 그냥 입을 찢는다, 뭐 입을 문다, 뭐 혓바닥을 내민다, 뭐 울린다, 뭐 한다. 그렇게 쇼맨십 할 필요가 도무지 없어요. 그런다고 좀 더 잘 알아듣는 경우는 희귀해요. 되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언어학에 영어학에 모든 걸 저도 잘 모르지만 그걸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외국어에 뭐 더거든 불어든 라틴이건 뭐 좀 재미를 붙일 수 있나. 이게 치매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글쓰기랑 외국어 공부하고 막 소리 내고 우물거리는 게 뇌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뭐 썰이 있어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뭐 그럴싸해요. 손놀림으로 글씨를 쓰고 말을 하고 이렇게 외국어를 막 이렇게 배우려고 소리로 떠버리고 머리 쓰고 하는 게 편안하게 하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좋아요. 그러니 거리면서 하면 더 끝내주죠. 거리면서. 삼시세끼 딱 정상적으로 먹고 작은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어떤 일이라도 하고 마음 쓰고 이렇게 또 손으로 글도 쓰고 입으로 글도 읽고 또 외국어를 또 난생 처음 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괜찮아요. 네. 말이 좀 중언부언 된 것 같은데요. 자, 한 가지 보기 들어봤어요. 이건 지금 1500년, 20년, 30년대 영어예요, 이게. 그럼 또 파란 건 뭐죠? 예. 요거보다 한 세대 뒤에 있는 1560년대 출판된 거니까 요 이후에요. 핍박 때문에 깔병한테로 대륙으로 토낀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영어를 번역한 성경에 더 제네바 바이블. 이건 틴데일 바이블이에요. 까만 거는. 파란 거는 더 제네바 바이블. 이게 뭐 왜 외국 걸 가지고 하나 또 무슨 성경 가져 그냥 샘플로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영어 하니까는 영어 중심으로 하는데 그 바탕은 우리나라 말, 또 다른 바탕은 라틴, 또 다른 바탕은 구약 원문 성경, 신약 원문 성경 문자인 아라미트랑 헬레니스트, 아람 문자랑 헬라스 문자 가지고 깔고 그다음 이 직속 선배 영어가 크게 주눅 달고 열등감을 준 그 독일어, 불어, 그런 것들. 그다음 또 이제 카톨릭 중심에서 일어난 어떤 거
서반어, 포르투갈어, 이태리 이렇게. 그다음 우리 이제 배달 문자는 이제 언문과 한문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탁월한 비할 수 없는 그 소리 내는 체계로 되어 있는 정음 체계로 되어 있는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깔고 이것을 소리를 한번 각 문자의 그 장단점들, 특징들을 우리가 디벼보는 가운데 나는 요걸 좀 해야 되겠다. 그건 전 그 큰 보편한 원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저마다 잘 응용하고 살붙이고 또 제가 다 알지 못하고 또 헛말이 나오면 그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이 많잖아요. 전 옛날 1980년 이전이나 그냥 영어 사람들이 주눅 들고 환장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88 올림픽 이후는 더 많아지고 갈수록 영어에 그냥 완전히 거의 신 수준이에요. 신. 영어가 신이에요. 신. 큰일 났습니다. 제대로 배우느냐. 제대로 배웠다 한들 또 제대로 드러내는 됨됨이가 돼 있는가 할 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지인들 영국아이나 미국아이가 여기 와서 직접 뭐 원어민 프리타킹하고 또 이제 뭐 딕션 내지 렉처 강의를 한다고 날 때도 정말 우리말, 우리 정서를 모르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단어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주 폭 도움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그게 늘 좋고 뭐 절대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나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고전어부터 해서 현대어까지 심지어 성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 그 원문, 그다음 우리 배달결이라고 하면 우리 한문 뭐 이런 걸 전체를 맛을 보면서 어떤 분야에 있건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하려고 하는지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또 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굉장히 유쾌한 거죠. 뭐 할 말은 뭐 쌓여만 가지만 자관 첫째 일단 믿음 내지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분들과 만나고 싶다 하는 걸 전제하고 싶습니다. 괜히 뭐 이 말 저 말 꼬리를 잡는 분들은 듣지 마세요. 이걸 이제 1500년대 영어니까 르네상스 아주 막바지 때 아닙니까? 근데 한 세대 뒤에 이 영어랑 좀 보세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요거 Y자가 I자로 된 이 배경, 이 변화, 왜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 이 변화가 과연 가능하냐? 알파베트를 새로 만든 것도 아니야. 이 표기법, 이른바 어떤 쇠 줄에 이렇게 꿰는 이른바 철자법이라고 하는 막 그런 것으로 막 우격다짐으로 만든 거야. 왜? 필요 때문에. 그 어원이라고 하는 근본 뜻을 바꾸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이 글자를 바뀌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소리로 좀 부드럽게 해보자. 여기는 이제 자체 문제도 발생했고 독일어나 불어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또 요구가 있고 글쎄 종교 문제는 또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수라장 가운데 나온 과도기의 산물로서 틴데일 직역성경이랑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망명 가운데 수립한 이 두 성경이 역사의 성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샘플로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발음과 이게 아이자라고 돼 있어요. 다 아이. 그렇죠? 이거 우리가 지금 아이라고 부르는 아이자. 원래 아이도 있는데 이 Y자가 이게 모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모음으로. 우리 이제 I자에서 나중에 나온 J자 있습니다. 그 다음 V자에서 U로 되는 거 있고 그렇죠. 또는 V가 두 개 있는 거 W
두블럽에 이런 소리들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독불형을 놓고 그 다음에 더 근본 언어 중에 조상원의 라틴을 놓고 어떻게 발음들이 이곳저곳에 분화가 됐나. 로망스 언어라고 하는 뭐 서바나 쪽 그런 말들과 또 이렇게 독불형 쪽이 있고 독불형도 이게 3인 3색의 컬러들이 다 달라요. 닮은 점도 있지만 그 다음 어떻게 오늘날 영어라는 것이 온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는가? 무조건 좋은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런가? 그 변화의 근본에는 요인에는 이런 문자, 철자법, 표기법이 발음과 더불어 이렇게 시세의 흐름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되어진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현대 그 미어라고 하는 그 아주 절정의 그 소리도 알고 오늘날 여러 곳에 많은 나라가 꼭 공용어지만 영어를 쓰는데 발음들이 다 달라요. 자기네 소리랑 또 거래 문제 상황에 따르면 아주 근데 통하잖아요. 의미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절대라는 게 아니에요. 발음이 자기네들에게 맞게 되면 되는데 이 낱말이 스펠링, 철자법, 표기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는 되지만 근데 이게 지금 1500년 이거 조금 앞에 영어 성경의 효시가 1380년대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 위클리프의 번역은 더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틴데일 거보다 이때부터 140년 뒤에가 틴데일 이때부터 30년 뒤에가 제네바 바이블 그때부터 한 50년대가 우리가 잘 아는 AV 또는 일명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이에요. 요 시기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난데 이게 점점 변질 내지는 아주 요게 아주 묘한 거예요. 위클리프부터 AB까지 아주 특색이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영어 성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문자 쓰는 사람들 앞에 주눅 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으니까요. 자, 이걸 이제 미국인들 보고 영국인들 보고 발음하려면 이미 이걸 맛보고 좀 생각한 사람 아닌다면 헤맬 겁니다. 공부 좀 한 사람이 아니면 그 글자를 읽어보자는 사람은 헤매게 돼 있지만 또 기본을 알면 어떻게 이제 막 대충 버무려가지고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크게 어긋나지 않게. 뭐 어떤 건 좀 틀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재밌어요. 이거는 뭐 거의 그대로 나오네요. 제가 원본을 견주진 못했지만 PDF 판들인데 예, 고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오자라니 모음이 좀 힘드는지 그냥 이런 아예 가깝게 소리들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God 이러잖아요. God. 어떤 사람은 갓 그래요. 갓이라는 소리가 미국 소리는 없으니까 God. 이 드나주게 게 아주 부드럽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소리죠. God. 들을 이제 소리를 내야 딴 사람이 소리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 끝소리가 저음이 됐건 뭐 잦아드는 소리가 된 게 딱딱 귀를 예리하게 그러니까 이걸 한자 한자를 다 발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뒤에 요 꼬다리를 독일은 발음을 했었는데 불란선 발음을 안 하거든요. 영국도 이걸 발음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이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펠링이라는 것과 소리가 일치하지 않아. 이게 아주 영어의 큰 함정이고 큰 한계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하긴 하지만 이 글자, 문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바꾸질 않아요. 발음이 안 되건 뭐 묵음이건 어쩌고 저쩌고 이 스펠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만 좀 완전히 영어는 사라지고 변질돼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장점 내지 약점을 갖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소리예요, 소리. 정확한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소리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리가 발전하려면 글자를 알아야 돼요, 글자. 이른바 알파벳이 있잖아요. 음소. 영어는 정말 다른 모든 나라에 비해서
음소를 간직하는 아주 유력한 문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나라 배달 문자랑 비하면 게임 자체가 되질 않지만, 그래서 소리와 글자와 소리 관계, 요거를 잘 접하는 게 중요해요. 뭐 한 세대 대략 40년 전에서부터 소리의 중요성을 해가지고 뭐 소리 파닉스로 하니 뭐냐 하니 많이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정립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많이 있는데, 일제 소리가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소리에 그대로 돼 있어가지고 일본 다음으로 영어를 못하는 게 돼 있어요. 소리를 중시하지 않고 엉터리 문자를 만들어서 히라가나만 아니라 가나라고 하는 엉터리 갈자말로 그냥 번역한 건 좋은데 소리가 엉망진창이야. 일본 소리가 자음 모음이 없잖아요. 그냥 음절만 돼 있어요. 가게구개고 나뉘는 이것도 또 소리가 몇 개 안 돼. 끼케에서 많이 봐줘야 200개, 150개에서 200개 이상 쪽발이 소리가 없어요. 나머지 내는 건 그냥 이렇게 해서 짬뽕으로 막 내서 하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짓부렁이 있고 딴 나라를 막 그냥 얕보는 그 잘못된 성깔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글자 자체가 있으로되 글자답지 않은 걸 극복해서 일찍이 유럽이랑 가까웠으니까 네덜란드, 영국,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입했는데, 한국 식민자면서 우리 한문을 갖다 약자로 망가뜨린 것을 집어넣었을 때 앞잡이들이 그걸 그대로 그냥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한자, 일제 우문을 한글인 것처럼 속여서 한글을 영원히 식민지 만든 전법이 우리 말글을 바꾼 거예요. 우리 정음으로 된 언문 한문을 완전히 교묘하게 뒤바꾼 게 한글이라고 하는 현대판 일본 언어한 거예요. 일본 글자, 일본 소리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알아도 그냥 시큰둥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소리가 망가져 있어요. 우리가 글자도 망가져 있고 한글은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고 극복하면 영어가 쉬워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뭘 외운다, 중급이다, 고급이다, 속성이다, 다 그거 사기치는 소리들이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극소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기예요, 사기. 이건 지금 어학 공부도 아니야. 그냥 말글 공부예요. 말글 하는 거예요. 말글. 무슨 학문입니까? 언어가 어떻게 학문이 돼요? 그건 영어 영문학, 영문학.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학문이라고 하지. 우린 그냥 말하고 책 보고 서로 속뜻을 이해하는 것 아니냐고요. 어떤 나라 말이 됐든지. 그건 금방 돼요. 사람마다 조금 편차가 있어도 원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금방 5개 국어, 10개 국어는 시간만 주어지고 내가 그것이 필요성을 절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게 큰 원리 중에 하나예요. 단 소리 원리로 해야 된다. 소리가 뭐냐? 소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처음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돼. 무슨 이게 문법이고 이게 현재고 그건 밥 먹고 할 일 없는 학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연구에서 도움도 주긴 하지만 도움 주기커녕 더 언어를 망가뜨리고 빗나가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드물어요. 소리.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소리가 우리는 이미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딴 나라 말을 할 때 소리 배우는 게 쉽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동시에 3개 국어, 5개 국어가 가능해요.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는 그건 또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된다고 쳐봐요. 어떤 꼬마가 3개 국어를 서너 살부터 해서 아주 쭉 클 때까지 했다. 가장 좋아하는, 가장 편안한 언어가 한 가지는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 말이 아니면 그 사람은 딴 나라 사람이야. 그리고 3개국어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어디가 먼저고 어디에 중심 넣어야 될지. 물론 그런 사람이 또 하는 일이 또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특수한 경우야. 아주 극소수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흉내 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문사철과 우리 언어의 진수를 맛보진 못합니다. 그 맛본다면 나머지 두 개 언어가 흐려져요. 이런 아주 한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상식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발음하겠어요? In the beginning, 이거는 뭐 God created라고 하고 heaven and earth. 이거 A자가 빠진 건가? 여기 있잖아요. In the beginning. 이건 완전히 현대영어랑 거의 그쵸? God created in the 요게 V자로 바뀌었어요. 이 V자랑 U자, I자랑 J자, 그 다음에 Y자랑 W, 다 이게 모음으로 변질됐어요. 반모음이라는 건 자음이 이미 자음 기능이 상실했다는 거니까 우리 물 같은 거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이걸 갖다 뭐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건 좋은데 스펠링, 이 글자 알파벳을 알고 흥얼거려져. 그러니까 나중에 글자를 배우지 않으면 무식한 수준이야 양아치 장터 영어를 하는 거야. 그거는 뭐 어중이 떠중이 다 하니까 이 글을 통해서 봐야 이제 가다듬어지고 수준 높고, 왜냐하면 이 그 글자로 말미암아 또 확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잘 골라서 이걸 동시에 병용하는데 먼저 아무튼 흥미가 생겨야 되고, 뭐 저건 들은 게 뭐 있어야 풍월이라도 읊잖아요. 그렇죠? 서당의 선앙당의 당집에 사는 멍멍이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맨날 소리 보고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현대어랑 차이가 없어요. 이 더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대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아무튼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읽는 거예요. 그냥 뭐 요즘 뭐 그런 동영상이랑 음성 파일 많잖아요. 그냥 이거 놓고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글자를 외우려고, 단어를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 외우라니까요. 나이 적을수록 잘 기억이 되고 나이 들수록 집중 안 할수록 잘 안 외워지는 걸 뭐하러 외우려고 하다 마음에 부담 들고 주눅 들어야 차라리 배우질 말지. 병나요, 병.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끌어읽기를 해야 돼. 이렇게. 이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그럼 그렇게 이걸 한 단어처럼, 네? 처음엔 뭔 소리, 웅웅웅웅. 듣다 보면 반복되는 건 귀에 걸려요. 자꾸 걸리면 그 다음에 사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단어인가? 이게 이거네? 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들었잖아요. 한 번 들은 말보다 10번, 10번 들은 말보다 100번 들은 건 그냥 이미 외워져 있어요. 실전에 몇 번 써먹으면 우리말처럼 나와요. 소리 낸 것으로 써봐야 돼요. 들은 풍월로 써봐야 되고, 또 글자를 보면서 읽고 확인한 것으로 자기 소리를 들어보고 써보면 더 빨라요. 이렇게 한 단어, 두 단어, 처음엔 그게 잘 안 되지만 이제 기본 어휘력, 기본 이 독서 능력, 그런 것이 되면 그 다음 정리하는 게 굳이 따지자면 우리말에는 원래 배달 문자는 문법이랄 것이 없어요. 그 소리 문자 자체가 문법이라면 문법이기 때문에. 딴 나라는 왜 이렇게 문법이 발달하고 복잡한가? 글자가 파괴돼서 그래요.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가 절대적으로 모자르고, 그 알파벳에 대한 소리로 그 현대 이렇게 발전하는 모든 소리를 다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막 낱말을 갖다가 쓰는데 막 엉망진빵 돼가지고 그걸 극복하려고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서 극복하면 가장 좋은데 만들질 못하니까 문법으로 땜빵하는 거야. 표기법으로 뭐 등등. 눈물겨운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학 또는 영문법 같은 건 일제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완전히 싸그리 버려야 돼요. 옛날에 안현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당시 뭐 다 그거를 배웠고, 저는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분 영어를 안 배워가지고 중1학교 1학년 때 포기한 사람이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학교 뭐 선생이 앞에 있는 애들 몇 명끼리 아주 뭐 하고, 그래 니네끼리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제 볼이나 찬 거예요.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독일어가 재밌어가지고 독일어니까 그 다음 모든 언어 뒷날 배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됐어요. 아베차대기 이오트 딱 나가는 거 아주 과학식으로 돼 있어. 딱딱 수학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규칙이잖아요. 재밌더라고요. 영어는 이게 저한테 안 들어온 거. 그 원인이 뭐냐면 누구한테 핑계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제가 우리나라 35, 6년간 통치하면서 완전히 망가뜨려놨고 일제식의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발음이 완전히 엉터리 발음에다가 엉터리 영어 문법으로 영어 책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선생들이 아닌 제가 뭘 배우겠어요. 고등학교 때 그 안청이라는 선생님이 이 영어를 좀 이제 정확히 하려고 하는데 난 그때 이미 뭐 맛이 갔으니까 그냥 외워서 시험 보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이제 독일을 통해서 이제 영어 그다음에 음성학이라고 하는 걸 영어 소리가 이렇게 되네. 소리의 세계를 이제 독어를 통해서 조금 이제 독어로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읽을 줄만 알면 독일어는 끝났다고 이렇게 자신했어요. 그때 독일어를 배운 뒤에 깨달아지는 게 읽을 줄만 알면은 그다음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데이터시스템 있잖아요. 요것만 알면 모든 변화는 없다. 그다음 아는 것이 이제 현재 그다음에 과거 분사 있잖아요. 긴 개강원 맞습니까? 요 삼원리 동사의 그 삼원리. 그래서 불규칙은 없다. 그때 독어를 배우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동료들한테 소개도 하고 과외까지 할 정도가 됐으니까. 또 독일은 이상하게 그 당시 당기더라고요. 글자가 과학이고 또 독일 사람들의 삶이 건실하고 발음이 남성언어 아닙니까? 불어는 완전히 여성언어라서 불어는 가차이 그 당시엔 안 했어요. 너무 이게 말 같지도 않고 영어는 이제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일찍이 포기했었고 그 뒤에 하니까 이제 지금은 가장 어렵다는 구약의 세상말로 히브리어 그럽니까? 이건 가장 쉬운 언어예요. 가장 어렵다고 머리를 드는 언어가 가장 쉬운 거예요. 저쪽 오늘날 저쪽 스페인 북동부 쪽입니까? 그 바스크족이라고 하는 일명 그 바스크어가 이게 이거는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어려운 중이라 그건 그냥 아이들 장난 수준에 왜 소리 원료를 하는 거예요. 소리. 음소는 두 개잖아요. 뜻까지는 소리를 더 이상 자르면 안 되는 거. 더 이상 잘라서 소리가 없어지면 뜻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를 자음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말이에요. 모음이라고 해요. 영어는 칸사는 바울 그러는데 우리말의 자음 모음 개념과 영어의 칸사는 바울은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통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이제 상식으로 하시면 저건 자음 한 개랑 모음 한 개를 붙여야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난다는 건 뜻이 완성이 되고 그 뜻이 딴 사람한테도 전달돼서 똑같이 알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어예요. 이게 바로 음절, 입소리라고 하는 음절이에요. 이게요. 한 개의 자음, 한 개의 모음이 기반해서 한 개의 소리 나는 음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파괴돼 있잖아요. 파괴돼 있어요. 자음 한 개도 아니고 자음 되기도 하고 모음 되기도 이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후대 어떤 원인이 됐든지 그런 섭리를 생각하고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자음이 먼저 해야 되는 여긴 왜 모음이 먼저 여긴 또 자음이 두 개네. 여긴 자모가 만데 또 이게 자음이 세 개네. 그러니까 요거 좀 가운데 게 탈락되진 모음으로 바뀌고 또 이것도 자음 이것도 이거 자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개. 야, 이게 말입니까, 이게? 16세기 초 영어가 이래요. 자모, 자자자자자자자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유치하게 하려고 합니까? 오늘 어떻게 이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샬라샬라한 말이 됐는가? 여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야. 아이고, 이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너무나 썰을 많이 푸른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 일단 읽기를 들어보시고 모든 것의 핵심이 이렇게 어떤 사물의 이름이든 뭐든 하는 이름이라고 말하는 일본말로 명사. 그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차라리 미국말로 noun. 이거는 오늘날 또
남보다 눈 그러죠. 빨라가면 여기 이 독일식의 나온자라는 발음을 청산하고 눈 쪽이 된다고요. 나온. 이게 훨씬 나아요, 이건. 예? 많은 사람들이 안 해먹을 수 있으니까. 명사가 뭐예요? 명사가 나온의 번역을 명사라고, 이거 자기네 한자 뜻도 아니고 한자의 훈을 다 뒤바꾸면서 훈이 바뀐 건 우리 한문을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 한문의 소리인 일본말로 우리 한자를 망가뜨린 거짓 한자 가지고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한글 성경부터 해서 한글 문맹 퇴치한다고 속에서 완전히 식민지 노예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나날이 다지만 식민지 근성으로 우리 배달결의 문명에 대해서, 배달결의 언문에 대해서 줏대 있게 주창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 뭐예요? 이름 하나가 또 이게 하늘이잖아요. 이게 땅. 이거 세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God, Heaven, Earth. 예? 세 개라니까요. 나머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 God, Heaven, Earth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따까리들이야. 따까리들이 중요하지. 이거 세 개 달라면 이게 지금 뭔 말이지? 하나님, 하늘, 땅, 이게 뭐야? 근데 요런 게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발음에 치워야 되는 거네. 요게 아주 돋보인다는 거야. 이름들. noun. 이거를 대신하는 걸 앞에 풀어자는 잖아요. 풀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헬라말을 썼네요. 대신 이름 하는 거. 이름, 대리 또는 어떤 거 이렇게 동사 어간 또는 어근, 동사 요거 몸뚱아리 줄기 가지고 이름처럼 또는 이름을 꾸미는 일본말로 형용사처럼 쓰는 게 다 명사류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특히 이렇게 명사류 앞에서 이거 이렇게 자기 굿이라는 거를 명사 앞에 놓여 있는 글자, 그걸 앞전자잖아요. 그렇죠? 앞에다가 놓은 글자, 뭐 명사류 앞에 놓은 글자예요. 한 개짜리건 이렇게 말덩어리건 요건 또 이런 구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건 명사에 대한 결론을 말해주는 걸, 이걸 버브, 베르빔이라고 하는데 이거 쪽발이들이 동사라고 했잖아요. 동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뭘 했는데, 이름이 뭘 했다는 사이에서 어떤 상황을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벌어진 양상을 해주는 것을, 이거로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없어요. 명사 중에 이게 이른바 주인이면은 얘는 주인과 관련된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목적어라고도 하잖아요. 목적어. 근데 이것도 주어면 주격으로 되는 목적어 또는 뭐 주격, 보라는 말도 다 그 문법 용어를 똑바로 알고 버려야 돼요. 소리가 중요해요. 잘못된 소리도 버려야 돼. 이걸 갖다가 말덩어리로 딱 해서 이렇게. 이건 이제 문자론을 조금 설명하고 일단 소리를 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오늘 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정리하고 마치죠.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는 두 가지예요. 자모를 세 개에서 알파벳이라고 한다고요. 소리. 자음이 먼저 오고 모음이 오고 딱 한 개씩만 와야 돼. 이걸 갖다가 묶어서 뜻을 가진 가장 적은 단위를 입소리 또는 음절이라고 그래요. 음절. 요거 소리가 나는 거야. 자음 먼저는 소리가 안 나죠. 모음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벌써 이게 한 단어로 한 거예요. 한 음절로 되는 한 단어들이 많지 않죠. 똥, 뭐 밥, 뭐 죽, 이런 건 다 한 음절로 된 소리.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뜻. 이게 이제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리 같은 게 있고 다른 소리 내기가 있어요. 우리는 유일무이한 소리 체계가 바로 배달 문자예요. 근데 한글은
이쪽으로 끼어들어서 어정쩡한 상태로 세계 모든 문자는 이쪽에 있어요. 우리가 이 소리로 이걸 다 함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 손쉽게 배울 수 있다. 물론 기본 시간이 들고 소리 지르고 또 마음 쓰고 또 이렇게 읽기도 하고 경험도 하는 그런 기본은 있어야 되죠. 그 기본을 최소화하고 즐겁게 하고 살아있는 문자, 올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나라 배달결의 줏대를 살리면서 우리 말글 문사철 체계를 보존하면서 딴 나라의 장점을 빨아들이고 딴 나라한테 좋은 걸 선사하고 그런 식의 원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외국어라고 썼는데 아무튼 뭐 영어를 가져하건 뭐 어떤 말 가져하건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계 모든 문자, 고급 문자일수록 쉽습니다. 하치 문자일수록 소리로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런 문장론이 낱말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소리로 하면서 뭐 그러니까 깔보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오늘은 일단 첫날인데 너무나 많은 말을 했는데요. 잘 복습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